I hit record. Am I ready? I think I'm 준비가 되셨나요? 네. 그렇다면 6월 10일 Tangent Alert 팟캐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유튜브고 뭐고 팟캐스트고 뭐고 업로드를 하지 못한 지가 조금 시간이 지났죠. 그만큼 진짜 아무리 바빠도 컨텐츠 크리에이션은 미루지 않으려고 했는데 바쁘다기보다는 그냥 너무 체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래도 학업을 놓칠 수는 없잖아요. 학업은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다 학업이에요. 그냥 이제 졸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졸업하고 나서 뭐 이제 취업이라던가 아니면 앞으로의 진로를 고민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이 시점에서 학업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정말 유튜브를 존경합니다.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 정도의 깡은 없는 것 같고 아무튼 요 테크 유튜버들의 축제가 뭐 1년에 몇 번씩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같이 이제 공돌이랑 조금 이제 그런 UX UI 아니면은 그런 OS 생태계에 더 관심이 있으신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게 더 다른 제품이 공개되는 이벤트들보다 더 흥미로울 수도 있는데 심지어 이번에는 새로운 제품까지도 공개가 됐던 와우. 애플의 개발자들의 컨퍼런스 WWDC Worldwide Developers Conference 2022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덥덥. 맞아요. 줄여서 덥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덥덥. 일단 이번에 특별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제일 먼저 프라이데이 뛰어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조금 섞어서 아직까지도 진행을 했어요. 이걸 많이 궁금해했었잖아요. 만약에 이제 팬데믹이 아예 다 끝났을 때 팬데믹이 다 끝나고 나서까지도 애플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행사를 진행을 할지 아니면 다시 원래 하던 대로 돌아갈지 아니면 섞어서 할지 앞으로 계속 어떻게 할지가 궁금하긴 하네요. 이번에는 뭔가 그냥 영상을 이미 만들어야 되는 시점에서 그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이미 영상을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실제로 온 사람들 저도 궁금했어요. 그럼 실제로 온 사람들도 그냥 다 같이 영상 보는 건가? 막 영화 시청하듯이. 근데 진짜 딱 그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걸 또 사람들이 그게 핸드폰, 웃기- 아이패드 막 이렇게 허공에 들고 맞아요. 이렇게 찍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찍고 있고 맞아요. 근데 그 나름 그래도 다 같이 보는 그 환호나 그 핸드폰을 찍은 거 보니까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그냥 다 같이 보는 그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월드컵 할 때도 이제 다 같이 모여서 화면에서 보잖아요. 다 가지는 그쵸. 못하니까 딱 그런 느낌 그쵸. 같았는데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끝나고 거기 나왔던 사람들이 이제 연예인들처럼 따르륵 나오면서 팀쿡이 장난 아니었어요. 이번에 엄청 인기 많아가지고 팀쿡이랑 셀피 찍은 것도 많이 올라오고 맞아요. 그 한 명씩 다 찍어줬대요. 근데 그 막 오르르 몰려가지고 다 찍어가지고 팀쿡이 그냥 이러고 그냥 한 명씩 다 찍었대요. 진짜 웃겨요. 아무튼 자 그러면은 어떤 상황에서 WWDC를 봤는지 한번 하종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일단 보셨나요? 네, 저 라이브로 봤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바쁜데 이거 제가 저번에 그랬던 것처럼 낮에 깨서 2배속으로 볼지 라이브로 볼지 고민하고 있는 걸 봤는데 맞아요. 결국 보셨군요. 그때 마침 새벽에 할 일이 있어가지고 하고 있다가 보니까 시간이 다 됐네 해서 옆에 틀어놓고 공부하다가 그냥 다 보게 됐죠. 저는 제주도를 갔었거든요. 갑자기 여자친구가 너무 우울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전날에 예약 때 있죠. 막 해가지고 가능한 날 한 3일 정도 그 마지막 여유 이제 졸업하기 전 마지막 여유가 있어가지고 주말 동안 일월 화수 이렇게 갔다 왔거든요. 근데 월요일 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과제라던가 이런 게 이제 몸은 제주도에 가 있지만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았어서 그날 밤을 새야 되는 날이어서 저도 밤새면서 과제하면서 이렇게 슬쩍슬쩍 보면서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이벤트가 조금 특별했던 점은 일단 이벤트 길이도 생각보다 2시간 정도 됐었나요? 길이가? 근데 보통은 딱 1시간 뭐 딱 맞는데 이번에는 조금 길었다는 느낌이 들기는 했어요. 뭐 길이 그 유튜브에 영상 다 올라와 있을 텐데.
네, 1시간 48분이었어요 이번에. 확실히 길었죠. 맞아요. 물론 이제 확실히 길었어요. 물론 WWDC는 이제 앞으로 오는 9월, 10월쯤에 나오는 아이폰에 탑재될 그런 기능들, 탑재되는 새로운 iOS에 들어가는 기능들, 그리고 그거랑 동시에 이제 앞으로 나오는 맥북들에 들어갈 뭐 맥OS, 나오는 워치에 들어갈 애플 워치OS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시간이 보통은 길긴 하죠. 이제 이벤트는 여러 번 있지만 맞아요. WWDC WWDC는 원래 딱 한 길어요. 번, WWDC는 1년에 딱 한 번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냥 어떤 제품을 소개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소프트웨어가 주 그 목적이고 소프트웨어를 설명을 하는 게 있어서 이걸 설명하고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충분히 그 소개를 한 이후에 이제 개발자들이 일주일 동안 그걸 가지고 뭐 워크숍을 하듯이 하는 거니까 그냥 단순히 프로덕트 공개가 아니니까 긴 게 이해되기는 해요. 근데 거기다가 프로덕트까지 맞아요. 제품까지 하드웨어까지 있으니까 이제 길 수밖에 네. 없죠. 그래서 보통은 하드웨어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이번에는 나왔고 이거를 저희가 따로 빼서 이따가 나오는 순서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제품이었어요. 제 기준으로는. 가장 먼저 이제 팀쿡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매번 굿모닝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뭐 이제 다들 익숙하신 이제 벌써 WWDC도 세 번째니까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가장 먼저 살펴볼 업데이트된 기능은 이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와닿을 기능일 것 같아요. 와닿은 업데이트일 것 같아요. 잠금 화면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이거 진짜 애플답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커스터마이제이션. 저는 영상 그 보는 내내 커스터마이제이션뿐만 아니라 그 그냥 락 스크린의 새로운 디자인이 너무 애플 같지 맞아요. 않아가지고 저는 약간 오히려 막 뭐지? 막 약간 이랬어요. 물론 이제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하기는 하잖아요. 막 폰트 같은 것도 바꿀 수 있고 막 위젯 같은 것도 이제 그게 저는 너무 의외였어요. 폰트 바꿀 수 있는 게 너무 컸어요. 저도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충격이었어요. 애플이랑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는 두 단어는 한 문장에 들어간 일이 거의 없거든요. 폰트를 고르는 화면을 보고 저는 이거 서드 파티를 설명하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다른 앱에서도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가 했는데 그냥 애플 공식 화면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다른 이제 막 커스터마이제이션 하고 싶은 사람들이 따로 받아서 이제 조금 이렇게 우회해서 바꿀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앱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랑 너무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폰트 선택지를 여러 개 준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심지어 그 몇몇 개는 예전 애플 스타일이랑 비슷한데 몇몇 개는 너무 달라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약간 촌스럽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 폰트 몇 개는 이걸 애플에서 이 폰트로도 바꿀 수 있게 해준다고? 이런 걸 좋아하는 맞아요. 사람이 있나? 생각할 물론 정도로. 본인이 안 선택할 와. 수는 있겠지만 그런 선택지 자체를 준다는 것 자체가 되게 놀랐어요. 되게 놀랐고. 너무 놀라웠어요. 굳이 뭐 거절하진 않겠지만 다 받겠지만 너무 컸어요. 그 조금 바꾼 게 아니라 진짜 그 앞에 화면을 그냥 앞에 시간을 그 폰트를 그렇게 바꿔버릴 수 있는 게 너무 커가지고 저도 이걸 보면서 와 이거만 보고 애플이라고 하기엔 진짜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바꿔버리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랑 두 번째 느꼈던 점은 잠금 화면이 엄청 애플워치 같아졌어요. 저는 보면서 애플워치의 랭귀지를 되게 많이 가져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꾹 누르면은 이렇게 다 여러 화면이 나오고 이렇게 그 화면들을 스와이프 해가면서 자기 화면을 고르고 뭐 그리고 그 기능 있잖아요. 이제 위젯을 추가하는 거는 애플워치에 원래 있던 그런 이런 이렇게 편집이 들어가서 이렇게 막 동그라미가 뜨고 네모가 뜨고 똑같네요. 이걸 눌러서 똑같네요. 여기에 위젯, 여기에 눌러서 이 위젯 하는 네. 게 진짜 그냥 그대로 배경 화면에 들어갔다고 해도 그 슬라이드 하는 거랑 똑같네요. 네, 아예 락스크린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배경 화면에 이제 겉 테두리를 따가지고 글자 앞으로 이렇게 배치하는 그것도 애플워치의 배경 화면에 먼저 적용이 됐던 기능이잖아요. 스크린이 조금 더 작고 좀 이제 실수가 있어도 덜 눈치를 채기가 더 힘드니까 애플워치에서 한번 시험해 보고 더 큰 화면으로 갈 수 있을 정도로 적합해졌을 때 그때 이제 아이폰에 적용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애플 워치는 always on display가 있잖아요. 네네.
이걸 한국말로 뭐라고 해요? Always on display. 네, always on AOD? display가 그냥 뭐 있잖아요. AOD 이렇게 얘기하죠. 네, AOD.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이폰에도 달라고 지금 몇 년간 사람들이 항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 락스크린 디스플레이 디자인이 애플워치랑 거의 똑같은 거를 봐서는 이번 아이폰에는 확실히 always on display가 나올 것 같아요. 이번 디자인 그 락스크린 위젯 올리는 것도 보면 왜냐하면 애플워치 원래 그 디자인이랑 이런 것도 다 이제 always on display가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새로 오는 아이폰 14 라인업 중에는 뭐 한두 개는 always on display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위젯 디자인이랑 이런 것도 보면 딱 always on display용으로 이렇게 맞아요. 나와 있어요. 그 디자인이 뭔가 깔끔하게 라인만 있고 뭐 이런 걸 봐서 그냥 애플워치에서 따온 걸 보니까 저는 그 정도로 따온지 몰랐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워치를 안 써서. 그쵸. 근데 이게 락스크린 커스터마이징 바꾸고 왼쪽하고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는 거 보니까 그대로 따왔네요. 애플워치 있는 사람 다 그 네. 생각했을 거예요. 저거 애플워치인데 이 생각했을 거예요. 다. 그거- 좀 너무 좀 너무 일을 대충 한 것 같긴 한데 그 생각을 하면 좋게 말하면 통일감이 있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돌려막기를 한 거죠. 근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always 이것도 아까 계속 말했던 애플의 디자인에 대한 어프로치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 중에 하나인데 AOD 있는 핸드폰 써본 적 없죠. 네, 없어요. AOD가 이제 애플워치도 always on display이기는 한데 이게 어떤 기술이 다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썼던 S8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always on display가 있었는데 굉장히 옛날이죠. 2018년, 17년 거의 그 정도니까 그때 당시 기술로는 그 버닝이라고 하잖아요. 올레드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always on display 같은 경우를 적용하려면 올레드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올레드는 그냥 딱 그 글씨가 있는 부분만 불을 켜고 다른 것을 다 꺼버릴 수가 있어서 효율적으로 올레드 스크린은 켤 수가 있는데 올레드의 단점은 버닝 그러니까 같은 화면에 계속 똑같은 컨텐츠가 오래 자리 잡고 있으면 그 모양대로 화면이 타요. 특히 옛날엔 되게 심했고 지금 많이 나아졌어요. 근데 그때도 S8 나왔을 때도 조금 그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always on display는 이제 계속 같은 자리에 있잖아요. 그 시간 같은 게 그래서 그 시간이 1초에 한 픽셀씩 한 픽셀씩 이렇게 움직여요. 1초는 아니고 1분에 조금씩 이렇게 맞아요. 움직이다가 그리고 그걸로도 부족하니까 한 1시간에 한 번씩 아예 위치가 바뀌어버려요. 거기서도 이렇게 슬 움직이다가 딴 데 움직이고 근데 그거를 애플이 진짜 싫어하잖아요. 딱 화면을 눌렀는데 딱 정중앙, 딱 정가운데 이렇게 딱 예쁘게 보여야지 막 되게 뜬금없는 곳에 이렇게 있으면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야 이거 위치가 왜 이래 뭐 고장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과거의 저처럼. 그래서 그것마저도 이제 어떤 식으로 애플이 인스톨 할지가 되게 궁금하고 요즘 폰들은 이제 그런 버닝 현상이 되게 덜해져서 뭐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쓸 수도 있겠지만 애플워치도 그냥 뭐 버닝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똑같이 계속 always on display가 되잖아요. LTPO 그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그리고 뭐 잠금 화면 얘기로 돌아오자면 그리고 잠금 이제 알림이 위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나오는 그렇게 됐는데 와 그것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손가락이 보통 핸드폰 잡고 있으면 밑에 있고 밑에 있는 것들이 제일 손이 닿기 쉽고 저희가 자연스럽게 엄지 손가락이 닿을 수 있는 부분은 화면 아래쪽이잖아요. 그래서 알림을 보고 바로 이렇게 바로 지우고 바로 이렇게 리액트 할 수 있는 위치는 위쪽보단 아래쪽이 맞는데 그거를 옮겼다는 것도 저는 되게 의외였고 익숙해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낯설더라고요. 그 화면만을 봤을 때는. 근데 저는 그 위에 위젯 동그라미 나온 것들이 너무 좋아서 일단 맞아요. 노티피케이션은 지금 상관도 안 하고 있는데 저도 그거 좀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 사파리도 그걸 바꿨잖아요. URL을 위에서 치는 걸로 밑으로 옮겨서 맞아요. 그거 저는 솔직히 적응이 안 저도요. 돼요. 근데 물론 제가 사파리를 그래서 많이 안 써서 상관없기는 한데 저는 어차피 크롬을 써서 근데 그냥 뭔가 이상하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계속 근데 그게 이번에 크롬을 같이 노티피케이션- 써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아예 그냥 아싸리 적응되면 아예 상관없겠지만. 버려버리고 사파리만 계속 쓰면은 이제 그게 습관이 쌓이는 시간이 있는데 습관이 쌓일만 하면은 이제 예전에 쓰던 편한 거 쓰고 쌓일만 하면은 예전에 편한 거 쓰고 이러니까 근데 그게 사파리 그 크롬뿐만 아니라 이제 그냥 데스크탑에서 그냥 뭐 파인더 같은 경우 그냥 뭘 이런 걸 검색할 때 그 파스가 다 위에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뭘 검색할 때 위에다 검색을 해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적응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노티피케이션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막 위로 올려야 되는 게 저는 노티피케이션은 아직도 그냥 그렇게 막 예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 위젯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 락스크린에 위젯을 넣어주는 게 더 기분 좋은 게 뭐냐면 저는 노치 없는 영상에 그 노치 없는 아이폰에서 노치 있는 아이폰으로 넘어왔을 때 너무 화났던 것 중에 하나가 위에 이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뭐 맞죠. 뭐지 세로 모드 잠금이 돼 있는지 풀렸는지 안 됐는지 알람이 켜져 있는지 아닌지 이런 조그만한 그 메뉴바의 배터리 아이폰에 퍼센트가 몇 퍼센트인지 네, 몇 퍼센트인지 그걸 다 볼 수 있었는데 원래 아이폰에서 다 볼 수 있었는데 노치가 생기면서 이 위의 간격이 좁아져서 그게 한눈에 볼 수가 없고 컨트롤 센터를 내리기만 해야 이게 보이는 게 저는 너무 화가 났거든요. 노치 다 괜찮은데 그거 하나 때문에 너무 화가 났는데 만약에 락스크린에 위젯을 넣을 수 있는 기능들이 그런 정보들을 또 한눈에 볼 수 있으면 어웨이스 온 디스플레이도 필요 없고 그냥 진짜 잠금 상태에서 딱 이렇게 한번 터치해서 볼 수 있으면 저는 만족할 것 같아요. 진짜 애플워치처럼 잠금 상태에서 그냥 배터리 볼 수 있는 거 뭐 그런 그 정도만 돼도 핸드폰 그쵸. 배터리 몇 퍼센트 이걸 근데 지금 배터리 퍼센트 보려면은 누른 다음에 내려가지고 맞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닫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그냥 그 그림을 봐서 저게 대충 어느 정도 채워져 음. 있는지 맞추기. 아무튼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이제 조금 비슷한 맥락인데 집중 모드 이제 제가 되게 굉장히 좋아하고 이제 하정도 그렇고 저도 잘 쓰고 있는 그 모드에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약간 집중 완전 집중 모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네, 약간 집중 모드에서는 그냥 배경 화면이 그대로예요. 근데 완전 집중 모드에서는 배경 화면에 있는 앱을 다 없는 화면을 써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화면. 집중이 더 잘 되라고. 근데 그거랑 비슷하게 잠금 화면을 이제 그 집중 모드에 따라서 만약에 완전 집중 모드다 하면은 배경 화면에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잠금 화면에 뭐가 보일 건지, 그냥 평소 모드다 하면은 배경 화면에 어떤 것들을 보여줄 건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원래는 그냥 잠금 화면이 어떤 상황이든 다 똑같이 생겼었으니까 집중 모드 따라 다른 잠금 화면 이게 큰 의미가 없었는데 지금은 잠금 화면을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각 집중 모드에 따라서 어떤 화면을 설정할 수 있는지가 가능하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이것도 되게 좋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거 위젯도 이제 뭐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설정 저는 세 가지가 있는데 완전 집중 뭐 지호가 얘기한 것처럼 싹 다 꺼놓은 거 있고 이건 촬영할 때 보통 쓰고 공부할 때 이용하는 거랑 잘 때 이용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저는 좀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이제 저도 너무 좋아요. 이거 세 개 다. 엄청 많죠. 그러니까 맨 위는 네. 기본 디폴트로 그냥 조금 나 방해 안 받고 싶다 음. 이런 거고 이거를 끄면은 조금 이제 그냥 핸드폰 편하게 쓰겠다 이거고 평소에는 그냥 항상 너무 핸드폰에 시간 뺏기지 않겠다 이거고 이거 그 밑에가 잘 때 그 밑에가 약간 집중 그 밑에가 절대 안정 완전 집중 그냥 다 없어요. 이거는 여자친구한테도 연락도 못 받고 은행에서 돈 빠져나가도 몰라요. 근데 그런 모드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운동할 때 모드. 저도 비슷해요. 예, 막 공부할 때는 전화는 다 받을 수 있는데 뭐 공지는 안 뜨고 자고 있을 때는 전화 2번 울리던가 아니면 뭐 즐겨찾기에 있는 맞아요. 사람들만 전화 올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 기능이 공개됐을 때 벌써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나는 이때 이걸 이렇게 추가하고 공부 모드에는 이런 위젯만 넣고 잘 때는 뭐 이런 거 넣고 그리고 이게 위젯뿐만 아니라 이제 이번엔 노티피케이션까지도 아예 뭔가 기능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냥 알림만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뭐 진행 중인 알림들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될 수 있는 그런 형식의 그 알림들을 봤으니까 그 집중 모드가 사실 알림도 막 많이 설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하다 보고 잘 뭔가 만들어 놓기만 하면 뭔가 쓰는데 기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이프 액티비티라고 해가지고 예전에는 축구 경기 같은 뭐 축구 앱 같은 걸 전 축구 안 봐서 잘 모르는데 이제 축구 앱 같은 걸 받아놨는데 막 경기를 계속 보고 있는 게 아니어도 알람 설정을 해놓으면은 어느 팀이 골을 넣었습니다. 지금 하프타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알림이 계속 왔어야 되는데 오면 보고 지우고 보면 지우고 뭐 그런 식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예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은 딱 그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화면 지금 스코어를 계속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해주는 그런 알림을 계속 이렇게 띄워놓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미국 갔을 때 한국에서는 애플 월렛을 잘 안 쓰니까 그게 설정이 안 돼 있었는데 델타 항공을 탔을 때 델타 항공에서 애플 월렛에다가 티켓을 넣어라 하고 이렇게 링크를 보내주더라고요.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 와. 딱 넣어주면은 그 위치를 인식해서 델타 항공 주변에 있는 곳에 가면은 핸드폰에 이렇게 지울 수 없는 알림이 그냥 버튼처럼 거기 있는 동안은 클릭 한 번에 그냥 티켓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설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와. 티켓이 된 거죠. 그래서 딱 눌러서 진짜 보여주고 편리하다. 딱 닫으면 없어지고 그런 식으로 그냥 동작 한 번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티켓 모드가 있었는데 그거랑 비슷한 기능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확장성이 훨씬 더 넓어진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추가된 기능은 메시지, 아이메시지.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는 기능은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거의 그냥 친구들이랑 얘기하거나 뭐 이럴 때는 거의 미국 안에서의 이메일보다 많이 사용되는. 뭐보다 많이 사용된다고요? 이메일보다 많이 사용된. 그렇죠. 거의 그냥 이메일 주고받는 연락도 그 특히 IT 기업이나 약간 스타트업 느낌의 회사들은 진짜 그냥 아이메시지로 모든 그 연락을 주고받고 그런데요. 훨씬 아이폰 점유율도 훨씬 높고 그 미국 안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기능이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메시지가 거의 그냥 한국에서 카카오톡급으로 그냥 카카오톡 그냥 다 쓰는 것처럼. 기본으로 네. 다 있다고 생각하는 위상을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카카오톡 따라갈 수가 없어요. 카카오톡은 아이메시지든 뭐 왓츠앱이든 뭐 저는 아이메시지를 쓰거든요. 그쵸.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랑 연락 주고받을 때 게임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그 채팅 인터페이스 플러스 이 부가 기능을 어떻게 같이 하냐를 카톡은 저는 그 완벽하게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시간이 훨씬 많았고 피드백도 엄청 많이 받고 사람들이 원하는 기능에 따라 계속 추가를 해주기 때문에 이게 잘 됐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카카오톡 메신저는 그 그냥 진짜 넘버원 메시징 앱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카카오톡 기능에서 원래 있었던 기능도 있고 카카오톡에는 없는 기능도 있는데 첫 번째로는 메시지 보낸 후에 편집을 하는 기능. 예를 들어서 막 문자를 보냈다가 취소를 하기는 조금 그런데 아니면은 막 밑으로 글씨를 나 잘못 말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구구절절한데 뭔가 타이포가 있거나 아니면은 사람 이름을 잘못 불렀거나 했을 때 그때 그냥 예전에 있던 메시지를 꾹 누른 다음에 수정을 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아예 수정이 아니라 그냥 아예 보낸 거를 취소해 버리는 기능. 그리고 메시지가 왔던 거를 읽었는데 지금은 대답할 수가 없는데 나중에 다시 대답할래. 이메일에 있는 기능이죠. 그것처럼 unread로 마크하는 기능. 이 세 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에서는 얼마나 이거를 자주 사용하는지 이제 체감하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카카오톡 업데이트 하나가 더 큰 의미를 가지겠지만 아무튼 뭐 이제 아이메시지 가끔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항상 기다려왔던 기능이죠. 왜 메시지 못 고치냐. 카카오톡도 계속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왜 메시지 수정 못하게 하냐. 잘못 보낸 거 취소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기능이 추가된 지 한 2년 됐나요? 근데 이제 아이메시지에도 추가가 됐고 메시지 취소하는 일이 얼마나 많을까 했는데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언제 어떤 실수가 엄청 있을지 많죠. 모르니까. 카카오톡에서도 원래 없었던 기능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5분 안에 하면 삭제할 수 있고 뭐 웬만한 메시징 앱들이 요즘에 그런 편집 기능들을 많이 넣고 있고 뭐 인스타에도 언센드가 있는데 이거는 물론 메시징 앱이 몇몇 기기들의 업데이트가 안 돼서 예를 들자면 제 거가 안 돼가지고 그게 안 되고 있기는 하지만 네 그런 기능들이 있으면서 저도 의외로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냥 오타 때문에 저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기능은 요거 기능들 하나하나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빠르게 호록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쉐어플레이, 이제 페이스타임. 요거는 이제 순서가 조금 다르긴 한데 이후에 설명을 되긴 했는데 그거를 설명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페이스타임을 아이폰으로 하다가 맥북에 딱 앉았을 때 페이스타임을 자연스럽게 맥북으로 옮겨가는 기능이랑 아이폰에 있는 카메라를 사용해가지고 맥북으로 페이스타임 하면서 아이폰에 있는 카메라를 쓰는 기능, 그거를 보고 또 진짜 깜짝 놀라요. 저희 그 얘기 지금 해요 벌써? 근데 이게 워낙 조금 많은 관심을 받았던 주제라 이제 다른 거는 이제 사실 좀 짜잘한 게 많아가지고 요거 얘기를 해볼까요? 그냥 페이스타임 얘기가 나온 김에. 네. 페이스타임이 원래도 이제 뭐 아이폰에서 전화가 오면 그걸 맥북에서 받을 수 있게끔 컨티뉴이티는 이미 돼 있었고 그거 너무 신기하게 잘 돼요. 그래서 에어팟 넘어가는 거. 에어팟 넘어가는 거 뭐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아예 그냥
페이스타임 전화가 왔는데 그걸 제 맥북에서 받는 맞아요. 거예요. 뭐 전화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전화는 이제 한 번 걸치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래도 너무 맞아요. 스무스하게 잘 되는데 그게 이제는 한 기계에서 하다가 다른 기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게 이제 돼 있는 거죠. 저는 애플 워낙 이코시스템 컨티뉴이티 기능들은 잘하기 때문에 이거 잘할 거라고 믿고 좋은 것 같아요. 뭐 컴퓨터에서 하다가 이제 나 좀 나가야 되니까 그걸 전화 끊고 다시 연결하는 것보다 그냥 이제 아이폰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할 맞아요. 수 있는 거. 저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 되게 나빼시라고 많아요. 나빼실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딱 앞에서 하다가 나가야 될 때 뭔가 다시 뭐 물론 막 통화를 그냥 끊어버리거나 그럴 때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기능 좋을 것 같고 그 아이폰을 그냥 맥북 위에다 거치대 같은 거에다가 딱 끼워 네, 따로 넣기만 파는 해도 이제 근처에 왔다라는 걸 인식을 하면서 그걸 웹캠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를 봤을 때 저는 이거 너무 말이 많고 너무 생각이 많은데 한번 지호부터 얘기해 보세요. 저는 왜 이제야 추가됐지라고 싶을 정도로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많이 쓸 것 같고 되게 좋은 기능이고 저는 항상 생각했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항상 왜 이렇게 못하는 걸까? 막 기술적으로 제약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아이폰 새로운 거 공개할 때 우리 카메라 이만큼 좋아졌다. 우리 카메라 이만큼 좋다. 우리 카메라가 3개가 달렸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맥북 카메라를 공개할 때는 그냥 화질이 좀 더 좋아졌음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끝나잖아요. 사실 물론 이제 그 용도가 전혀 다르고 카메라가 노트북에 달려 있는 거랑 핸드폰에 달려 있는 거랑 용도가 너무 다르니까 너무 완전 다른 급의 성능이 들어간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가끔씩 특히 요즘은 맥북을 사용할 때도 조금 더 좋은 화질을 원할 때가 있잖아요. 특히 막 너무 어두운 방에 있다던가 이럴 때는 막 좀 밝은 데서는 괜찮은데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이제 얼굴이 일그러지고 이런 게 되게 심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항상 맥북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에서 맥북 카메라는 아직도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하느냐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그 문제를 해소를 한 거죠. 물론 이제 2개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하나에서겠지만 저는 너무 좋고 너무 하나도 억지스럽지 않고 진짜 많이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기능이라 생각했어요. 저는 생각이 너무 많은데 난 첫 번째 그거를 봤을 때 저는 근데 지금 왜 저 기능을 주는지 잘 이해가 안 되기는 했어요. 팬데믹 시점뿐만 아니라 이거를 사람들이 막 요청을 많이 했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이제 워낙 커스터머 베이스가 이걸 계속 달라고 계속 짜증을 내서 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 근데 제가 그런 걸 보진 않았거든요. 이걸 카메라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사람들이 엄청 요청하는 걸 보진 않았거든요. 아이폰은 워낙 그런 게 많잖아요. 제약이 많다 보니.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이걸 공개할 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오해였어요. 왜냐하면 안 깔끔해요. 그러니까 물론 깔끔하게 잘 되긴 하겠지만 그 홀더 이용하는 것도 좀 웃기고 그쵸. 디자인도 웃기고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그래 그럼 니들 원하면 이거 가능하게 해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1차적으로 좀 웃기다 생각을 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얼마나 잘 될지가 또 궁금하긴 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원래 방송실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아이폰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해서 그 비디오 소스를 컴퓨터에다 가져와서 그거를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기능들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그 기능들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많은 회사들이 그걸 훨씬 좋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뭐 예를 들자면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딜레이가 생기거든요. 이 아이폰에 있는 비디오 소스를 그 아이폰에서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프로세싱을 한번 해야 되고 컴퓨터에서 그 신호를 받아서 거기서 또 프로세싱을 한번 해야 되고 그거를 이제 결국에는 웹캠으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내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반대쪽으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프로세싱이 한번 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좋아도 조금 딜레이가 생기거든요. 근데 라이브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딜레이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1, 2초 있는 거는 다 예상을 하고 어차피 뭐 댓글 주는 것도 그냥 조금 기다렸다 볼 수 있고 하니까 그 딜레이가 있어도 괜찮은데
근데 웹캠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의 바로 주고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이용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잘 될지 뭐 약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공개했을 때도 뭔가 딱 정해진 그것만 이게 보여줬기 때문에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얼마나 연결이 잘 될지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지 뭐 그런 걸 보고 싶고 그 거치대를 맥세이프로 벨킨 거를 이용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 맥세이프로 일단 아이폰에 붙이는 것 같은데 그거에다가 컴퓨터까지 이렇게 하면 그 무게가 상관이 없는지 약간 그 얘기를 저희도 똑같이 했어요. 그거 보면서. 근데 이제 뭐 이제 제품을 크게 막 쓰는 사람들은 상관없겠지만 이제 그런 거 기스 하나에도 되게 신경 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핸드폰이 굉장히 무거운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정처럼. 네. 저처럼 이제 저는 미니 쓰니까 막 그렇게 엄청 막 스크린에 연결해놔도 막 부담이 되겠다라는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좀 불안할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가만히 두면 괜찮다겠지만 이렇게 밀면은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제 무게 중심이 위에 생기는 맥세이프가 거니까. 막 그렇게 그러니까 세긴 한데 그래도 틀어지면 빠지는 거라서 맞아요. 그것도 있고 잘 붙어 있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하종 프로 맥스라고 하면은 거의 0.5kg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네 프로 맥스 무게 플러스 400 거기다가 400g에다가 그걸 하면은 케이스를 끼니까 그렇게 걸고 나서 이용을 할 때 저는 또 궁금한 게 저는 웹캠은 상관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이걸 쓰면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만약에 그 핸드폰을 떼면 어느 정도까지 이게 계속 신호가 보내질지가 궁금해요. 왜냐면 거리상으로요? 네,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나온 거는 그 화면에다가 이렇게 걸었을 때 자동으로 된다고 이렇게 공개를 했잖아요. 근데 그쵸. 그게 실제로 뭐 화면과 뭐 이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거리로 되는 거잖아요. NFC든 와이파이든 그쵸. 맥북과 아이폰에 이 모드다라는 게 분명히 뭐 그것도 이용할 거예요. 지금 아이폰이 가로로 돼 있구나 뭐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서 이게 웹캠으로 자동으로 연결되는 건데 그래도 그렇게 한다 해도 이 맥세이프 기능 자체는 그런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뭐 맥북 화면 위쪽에 신호를 주고받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걸 탑재한 게 아니고 이후에 추가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걸치고 나서 시작이 됐을 때 웹캠을 회의를 시작할 때 제가 이 아이폰을 떼서 이렇게 움직이면서도 이용이 어느 정도 거리까지 되는지가 더 궁금해요. 그러면 오히려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용도에 저는 그 기능을 더 많이 쓸 거거든요. 왜냐하면 웹캠은 그냥 이거 웹캠 쓰면 되고 그런 식으로 오히려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이제 저희도 이제 회의하다 보면은 카메라로 보여줄 수 있는 거 뭐 저는 이제 좀 네. 좋은 카메라 쓰긴 하지만 맥북에 있는 카메라는 이제 다 연결돼 있고 네. 어떻게 들고 옮길 수가 없어서 막 이거 봐 이러면은 네. 막 맥북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바닥에 있는 거 보여주고 그러는데 잠깐 있어봐 해서 핸드폰을 연결한 다음에 핸드폰으로 이거 보여 하면서 컴퓨터로 보여주는 네. 그런 식으로 더 많이 쓸 것 같기는 하네. 오히려 그게 훨씬 네. 더 좀 그게 훨씬 더 많이 아이디어, 쓸 것 그러니까 같아서 그럴 듯한 시나리오긴 네, 하다. 저는 왜냐면 그런 용도로 항상 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스를 컴퓨터로 불러오는 기능들도 알아보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줌에서는 그게 될 거예요. 미러링 돼요. 아직 그런 얘기를 질문을 던진 유튜버들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앞으로 iOS 16 나오고 이 기능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냥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이 그 이제 궁금했던 게 이제 방금 얘기한 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이걸 올리면 그 광각 렌즈를 동시에 이용을 하면서 데스크에 있는 어떤 보통 이제 저희가 그쵸. 영상을 찍을 때 이제 탑다운 탑다운 뷰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 탑다운 뷰를 자동으로 할 수 있게 아이폰에 이 기능을 추가하면서 그것도 추가를 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게 어려운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쵸, 그냥 왜냐하면 이렇게 좌표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인 거잖아요. 이렇게 보이면은 네, 이거를 여기를 인식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펴서 앞에서 본 것처럼 바꿔준다 이거잖아요. 네. 근데 근데 그게 저는 그게 가능하려면
이 맥북 화면을 엄청 낮춰야 돼요. 그니까요. 아무리 광각이어도 그게 안 찍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 WWDC에서 공개한 영상에서 그 맥북 높이 그 앞에 데스크가 얼마나 나와 있는지 그리고 그 화면 각도까지 거의 똑같이 해봤거든요. 와 진짜 큐리어시티 대박이다. 예, 진짜 제 그 안 나와요. 아무리 찍어도 데스크가 흔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게 안 찍히면 그게 불가능한 거라서 뭐지? 그럼 애플 센서가 저는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현재로서는 일단 제 아이폰이 광각이 충분히 안 돼서 13 이게 13에도 나올 거잖아요. 14에만 나오는 거면 14은 광각을 엄청 더 크게 하던가 아니면 실제로 센서에서 찍고 있는 범위가 훨씬 넓은데 우리가 보통 영상이나 사진 찍을 때는 그게 잘라져서 나오기 때문에 애초에 화면에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약간 그거이던가 아니면 뭐 엄청나게 스페시픽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 정도 높이 데스크와 이 정도 거리 이게 거리가 있으면 또 데스크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그 다 해봤거든요. 맞아요. 어느 시점부터 이게 보이고. 근데 그럼 또 책상이 엄청 넓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책상을 뒤로 밀 수 있어야 돼. 프레젠테이션은 근데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었어요. 딱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방금 아까 하종이 얘기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훨씬 더 획기적인 기능이 생각났어요. 이거는 더 많이 써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러니까 첫 번째 조금 덜 쓰는 게 그 아까 애플이 보여줬던 것처럼 맥북에 얹어가지고 새로운 핸드폰 카메라를 쓰는 게 좀 덜 쓸 것 같은 거고 더 자주 쓸 것 같은 거는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내 이렇게 노트북으로 화상 통화를 하면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내 방을 이렇게 보여준다던가 하는 거고 예. 더 많이 쓸 것 같은 거는 이건 뭐 제가 수업을 자주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에어팟을 보통 야외에서 노트북으로 에어팟을 끼고 회의를 들어가면은 음질이 진짜 별로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아이폰을 연결을 해가지고 아이폰 마이크를 사용해가지고 지금 잘 들려? 이런 식으로 하면은 훨씬 더 좋겠다. 왜냐면은 야외 같은 데에서 통화를 할 때 에어팟으로 통화하다가 지하철 같은 곳에서 지나갈 때 너무 시끄러우면은 이걸로 핸드폰으로 바꿔줄 수 있냐고 하거든요. 그럼 훨씬 나아진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맞아요. 음향학적으로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깝고, 가까울수록 다른 잡음들을 걸러내기 훨씬 쉬운데 이렇게 하면 진짜 훨씬 나아지고 웬만한 곳에서 다 통화 가능하고 음질 깔끔해지거든요. 그래서 웹캠으로 쓰지 않고 마이크로 쓴다. 네, 아이폰을 마이크로 쓸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은 전 너무 좋고 진짜 많이 쓸 것 같아요. 음질이 이제 비디오그래피, 시네마토그래피의 영상미는 half of the story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음질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능까지 추가됐으면 좋겠지만 사람들이 조금 더 열광하는 건 영상 쪽이고 음질 쪽에는 막 사람들이 그렇게 막 저희 좀 웃길 것 같긴 해요. 줌으로 뭔가 재밌는 편으로 웃길 것 같아요. 줌으로 뭔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좋은 마이크가 없으면 아이폰을 그렇죠. 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거죠. 식으로. 지금 잘 들리시나요? 아,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근데 그러고 계속 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래도 에어팟이 솔직히 말해서 물론 통화 품질이 제일 좋은 편이긴 하지만 비교적 주변에 있는 그런 비슷한 제품군들 우선 이어폰들 아이폰 중에서는 마이크 좋아요, 이제. 좋죠. 근데 그래도 이제 그게 이게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카페 같은 데서 회의를 하거나 좀 중요한 회의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발표를 해야 된다거나. 아, 에어팟 얘기하는 거죠? 에어팟. 아, 네네네. 근데 아이폰 마이크 같은 경우에 너무 아이폰 좋기 마이크 진짜 때문에 좋아요. 그걸로 바꾸면 맞아요. 제가 이걸로 녹음하는 거랑 조용한 공간에서 아이폰을 이렇게 녹음하는 거랑 그 목소리 음질이 똑같아요. 진짜로. 환경 그리고 사실 진짜 이제 깔끔하게 잘 들어가요. 카메라랑 비슷하게 사실 환경이 더 중요하기는 하죠. 오케이. 아무튼 요 조금 관심을 많이 받았던 기능이에요. 저희만 신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요거 말고 사실 추가된 기능이 되게 많은데 이제 이걸 하나하나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짚고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쭈루룩 말할 테니까 혹시 얘기할 거 있으면은 있다고 하고 딱히 없으면은 그냥 없다고 말씀하셨대요. 자, 좋습니다. 받아쓰기. 아, 딕테이션은 근데 그냥 있는 기능을 조금 더 수정해서 좋게 하고 구글을 따라가는 느낌들이 있다는 정도 생각을 했어요. 또 저희가 워낙 한국에 있다 보니까 또 안 쓰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한국은 조금 더 이제 공공 장소에서 막 얘기하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을 가면 다 이제 막 블로그 찍고 있고 막 카메라 대고 혼자서도 막 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좀 더 편리하게 쓰고 가끔씩 제가 뭐 막 생각하고 있을 때 컴퓨터를 이용할 때 뭔가 생각을 쓰고 싶을 때 하기는 하는데
근데 잘 안 써져. 저는 워낙 또 타자가 빨라서. 근데 뭐 저는 그런 업데이트는 언제든지 환영을 합니다. 라이브 텍스트가 한국어 라이브 텍스트 기능이 지원이 된다고 하네요. 라이브 텍스트는 이제 사진을 찍은 거에서 글씨가 있으면 그 글씨를 인식해서 막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게 해주는 저 그런 진짜 많이 써요. 기능. 그거 저 어제도 썼어요. 네. 오. 왜냐면 아, 가끔씩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거 약간 제일 그나마 공감될 수 있는 게 인스타 스토리를 올렸는데 인스타 스토리에 글을 올리면 사진으로 올라가잖아요. 그거를 그쵸, 네, 이게 찍어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오타가 있거나 잘못됐을 때 뭐 또 추가를 하고 싶을 때 그걸 물론 사진으로 다운받아서 다시 올릴 수 있지만 그거를 봤죠? 진짜 한 토씩 그 오타도 없이 진짜 제 이거까지 그 뭐 스페이싱까지 다 인식해가지고 그냥 딱딱 누르면 그대로 이게 복사 붙여넣기가 돼서 저는 엄청 많이 써요. 그 인스타 기능뿐만 아니라 그런 용도에서 뭐 스크린샷만 있을 때 일일이 하나씩 칠비. 저는 그런 워낙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그걸 이용해야 되는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 손으로 치고 그랬던 상황들을 이제 아 맞다 이거 되지 해서 한번 해보는데 거의 99% 아니면 100% 깔끔하게 돼서 많이 이용합니다. 가끔 그럴 때 있어요. PDF 같은 거 텍스트일 때가 있고 이미지일 그냥 때. 사진일 때가 있어요. 네, 이미지일 때가 그냥 이미지일 있어요. 때. 근데 그걸 이제 복사해서 인용하거나 그래야 될 때, 화질이 그럴 때도 사용할 조금만 수 있을 좋아도 것 그게 되기 때문에 맞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이제 영상에도 된다는 거는 이건 그냥 애플에서 우리 칩을 그냥 플렉스하는 거죠. 플렉스하는 것 같아요,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영상 프로세싱이 너무 헤비한 태스크라서 와, 근데 거기까지 라이브 텍스트가 전 너무 잘 그걸 했다고 생각해요. 라이브 텍스트가 처음에 나왔을 때 작년이었나 그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건 진짜 애플에서 최근 따라 조금 뭔가 기능을 넣을 때 아직 완전히 half baked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이런 거 나올 거임 이러면서 네, 나올 거임 하고 너무 이게 다 갖춰진 상태가 아니라 그냥 약간 기미키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은데 라이브 텍스트는 너무 잘했던 게 그래 이렇게 사진에서 그 텍스트만 딸 수 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게 핸드폰 번호다. 그럼 우리가 그 핸드폰 번호라는 걸 바로 인식해서 그 위치에서 바로 전화도 할 수 있고 뭐 이걸 맞아요. 공유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게 막 기능들을 돈 다니면은 막 바로 이제 맞아요. 막 송금할 수 환율 있게 계산해주고. 네, 그런 거를 애플에서 그런 그 라이브 텍스트라는 기능 자체, 그 OCR이든 뭐 이미지를 읽어서 텍스트로 옮기는 거는 지금까지 있었지만 애플답게 응용을 정말 잘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걸 이제 영상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걸 봤을 때 너무 그래 잘한다 애플. 사실 이런 거나 더 해라. 네. 애플이 조금 살짝은 이제 그런 음성 인식, 뭐 사진 인식, 글씨 인식 이거 다 AI잖아요. 그런 머신 러닝이잖아요. 그런 거를 하는 게. 근데 이 분야에 있어서는 특히 시리 같은 것도 조금 구글의 그쵸. 구글이 사실 훨씬 빨랐고 조금 더 정확도도 높고 한다는 평가가 더 높았는데 이제 애플도 약간 늦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워낙 큰 회사고 자본력도 충분하고 그러니까 따라오고 이제 있어. 늦었지만 되게 빨리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플 스타일로 되게 애플만의 특유의 그런 깔끔하고 맞아요. 조금 works 항상 말하지만 works like magic한 거를 조금 더 이제 구글이랑 차별화해서 많이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방금 얘기했던 거 라이브 텍스트 그거랑 받아쓰기 이런 거 다. 관련된 새로 나온 기능이 있는데 제가 알아서 트랜지션 해도 된다면 그 사진 서브젝트를 따올 수 있는 기능도 이번에 추가를 했는데 맞죠. 그게 잠금 화면이랑도 관련이 있잖아요. 저는 그 잠금 화면을 그쵸. 보자마자 내가 같은 원리겠죠. 네, 그거 처음에는 그 얘기를 안 했거든요. 잠금 화면 사진들을 공개를 했는데 그 내가 어떤 사진을 골라도 거기에 인물이든 뭐가 있으면 그 시간이나 그런 정보들이 뒤에 약간 이렇게 레이어로 이렇게 겹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자마자 뭐지? 얘네가 선택하는 월페이퍼만 되는 건가 아니면 서브젝트를 걔네가 알아서 막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건가 했는데 그게 나중에 공개되면서 그 서브젝트가 그게 인식이 되는 거였구나 하고 그게 월페이퍼에 이제 잠금 화면에서만 그게 가능한 게 아니라 실제로 어느 사진이든 그 서브젝트만 인물이든 뭐든 그걸 따와서 이제 이거는 그림 작업하는 사람들이 알겠지만 배경 화면을 많이 없애고 그 동물이든 뭐든 그 피사체라고 하나요? 네. 그 피사체를 그냥 따올 수 있는 기능이 그렇게
그 사진에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돼 있구나. 그런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 작가들은 뭐 그런 저도 워낙 많이 하는데 그것도 저는 나름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저희 유튜브 썸네일 할 때 눕기 되게 많이 따요. 맞아요. 많이 따잖아요. 이렇게 막 올리고 막 하고. 왜냐면 배경 있으면 이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 못하고 또 사람들이 네. 그런 거 좋아해요. 약간 사람이 있는데 확 글씨랑 앞에 글씨 앞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뭐지 이러면서 좀 입체감이 생기고 네. 확 눈길을 끄는 게 생기는데 이제 그런 거 할 때 자주 사용할 수 근데 있을 그게 것 같아요. 포토샵에도 대충 있고 하는데 포토샵이 하는 것보다 이번에 그 애플에서 한 게 훨씬 그 라인을 잘 따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빠르잖아요. 그게 네. 진짜 중요한 건데. 와, 그래서 진짜 물론 대단하다고 포토샵이 생각했어요. 이렇게 세밀한 이런 컨트롤은 가능하겠지만 사실 그만큼을 필요로 하는 거는 이제 대중 레벨은 아니고 디자이너들이 필요한 거고 대중들이 사용한 막 그냥 진짜 간단한 막 브이로그 찍은 거에서 네. 유튜브 썸네일 올리는 그런 거는 진짜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니까. 충분히 썸네일에서 이용할 정도로 그게 잘 따져가지고 근데 그 썸네일 이해되기는 화질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네, 썸네일 그냥 맞아요. 1080, 1920 이거 어차피 이렇게 작아지면 근데 또 이게 기능이 올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애플은 원래 근데 그 포트레이트 모드를 잘했기 때문에 포트레이트 모드도 맞네. 그거랑 네, 같은 그쵸. 원리일 수도 그게 같은 원리일 수 있어서 그냥 이미 찍은 사진에서 포트레이트 모드도 찍고 나서도 수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맞아요. 경우 똑같이 이제 그게 포트레이트 모드 처음에는 사람만 됐는데 이제 동물도 되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그걸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면 잘 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방금 들었어요. 자, 다음으로 얘기할 기능들은 이제 한국에서는 조금 안타깝게도 사용할 수 없는 기능들이 대부분인데 제한이 너무 많아 애플페이, 대한민국. 애플 맵스입니다. 애플페이는 뭐 네, 이번에 뭐 애플페이 Later라는 기능이 추가됐는데 그냥 네. 뭐를 사고 싶을 때 애플페이로 사서 그거를 6주에 걸쳐서 그러니까 3주에 두 번씩 그러니까 1주 반마다 한 번씩 나눠서 이제 할 수 있는 기능인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그렇게 이제 그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거나 그렇게 할부로 사는 거를 되게 안 좋아하고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저도요. 되게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고 알고 있고 조금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고 막 그냥 건강하다는 듯이 그렇게 건강한 소비 습관은 아닌데 그거를 이렇게 권장하는 게 되게 웃겼어요. 이제 너가 사고 싶었던 그 애플 제품을 편안하게 구매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막 덧붙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게 뭔가 애플과 또 좀 안 어울리는 그게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애플은 워낙 환경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내가 지금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구매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환경과 관련됐을 때는 그렇게 좋은 소비 습관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애플 메시지랑 약간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지호랑 똑같이 저도 그런 소비 습관을 권장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약간 그렇게 하면 돼. 근데 이게 그런 이제 다른 타 카드 회사나 그런 거를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애플도 그 경쟁을 하고 싶어서 이걸 만들었다고 듣기는 했어요. 그렇긴 맞아요. 했는데 확실히 좀 네. 미국에 이제 뭐 스트라이프나 뭐 페이팔이나 뭐 그 네. 외에 그냥 그런 간편 결제 기능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이 Buy Now, Pay Later 이거 프레이즈 자체가 엄청 그냥 트렌드 지금 이제 우리나라랑도 비슷하긴 한데 이제 막 돈 모아서 막 영혼 끌어모아서 막 건물 앞으로 뭐 소화서 이제 그렇게 사야지 이런 게 거의 없어지고 그냥 플렉스 때려 그냥 인생 즐겨 이런 이 메시지가 조금 더 강해지다 보니까 조금 이런 식의 소비 행태가 조금 더 프로모트되고 그거에 애플이 조금 따라가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막 권장할 만한 그런 기능인가 막 혁신이라고 할 수 있나 근데 좀 신기하긴 해요. 이게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결국. 뭐 예를 들어서 600만 원짜리 사서 150씩 갚아 나가는 거면은 사실 애플이 600만 원 빌려주고 150씩 이렇게 받는 무이자로도 거니까. 하고 막 그러는 그러니까 거니까. 무이자니까 어찌 보면 근데 뭐 어찌됐든 애플은 돈이 많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말이 돼요. 돈이 많은 회사에서 은행 사업 같은 걸 시작하는 게 또 말이 되기는 해요. 네. 네. 하지만 어차피 아무튼 한국에 없기 때문에 한국은 패스. 애플페이 그리고 지도 앱 지도에도 뭐 이렇게 뭐 대중교통 뭐 아니면은 뭐 주변 거리 보는 거 뭐 운전할 때랑 이렇게 관련된 거 뭐 그런 거랑 연동이 많이 됐다고는 하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애플 맵스 잘 안 쓰고 또 이제 한국에 있는 지도법상 조금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많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뭐 이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혹시 근데 애플맵 진짜 예쁘긴 아, 해요. 봤어요, 그거 근데. 완전히 그림 다운. 예. 저 가끔씩 들어가서 그 보거든요. 미국에 있는 3D 잖아요. 캘리포니아나 그런 거 보는데 그 3D가 너무 예뻐요. 그냥 한국도 3D가 있기는 하거든요. 카카오맵 들어가면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근데 쑥 달라요, 밀면 달라요. 각도가 맞아요. 이렇게 바뀌기는 하는데 애플은 이게 막 리얼리스틱하면서 그거를 뭔가 애니메이트. 그림 형태로 따와가지고 애니메이션 니모지처럼 그거 그런 임, 인위적인 느낌이 안 예, 드는데 맞아요. 딱 예쁜 애니메이티브하게 네. 리얼리스틱한 거에서 이 좀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요. 묘해요. 예. 그 너무 예뻐요. 그거 만약에 한국에도 들어오고 그냥 전 세계화하면 진짜 나는 애플맵만 쓰겠다. 그게 왜냐면 진짜 그쵸, 운전하는데도 공간을 이렇게 볼수 확실히 있으니까. 편리한 부분이 훨씬 좋거든요. 운전뿐만 아니라 그냥 어느 길이든 내가 걸어다니면서 찾는 거를 그냥 위 밑으로 사람이 이렇게 보고 맞아요.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탑다운 지도 볼 뷰로. 때 이렇게 뭐야 건물들을. 이렇게 방향 이렇게 위지 하긴 보고. 근데 만약에 그 건물 입체감과 그렇게 보면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러네요. 너무 이제 좋을 것 위치 같다는 생각. 확인할 때 이 지도에서 내가 어디 있는지는 보이는데 이렇게 막 이 건물이 어디 있다는 걸 맞춰 보려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다이소가 여기 있으면은 지도에서 다이소 맞춰서 이렇게 지도 이렇게 돌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방향을 확인하는데 그게 3D도 딱 볼 수 있으면은 맞아요. 이렇게 딱 놔서 이렇게 바로 봐서 모양으로 확인할 바로 수 볼 수 있으니까 있죠. 좋을 것 같기도 하고. 특히 건물이 한국엔 건물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림상으로는 다 따로 건물인데 실제로 봤을 때는 이거 뭐 다 다른 건물인지 뭐 알 수 없을 경우도 많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뭐든지 조금 3D로 넘어가는 추세잖아요. 예전에 이제 조금 컴퓨팅 프로세스 이런 파워가 강해지다 보니까 2D로만 가능했던 그런 것들이 3D로 처리하고 저장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면서 지도도 예전에는 그냥 다 2D였던 게 당연했는데 이제 지금은 3D로 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막 그런 제품도 판단 말이에요. 아예 그 유명한 도시 막 뉴욕 같은 도시의 3D 모델링을 그냥 팔기도 하고 예전에는 지도를 가지고 있는 게 되게 큰 자산이었는데 지금 그게 점점 넘어가면서 이제 3D 모델링 지구를 조금씩 천천히 이제 유명한 도시부터 3D 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럼 그런 에셋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또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확보하려고 이제 대기업들이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 공유, 아이클라우드, 뭐 라이브러리, 뭐 홈, 애플 홈, 카플레이 하종이 좋아하지 않나요? 카플레이 업데이트. 저 카플레이는 되게- 좋아요. 그 전에 얘기했던 것들은 저는 어차피 아이클라우드 쓰지 않고 뭐 어차피 저는 그리고 뭐 가족이 생기면 제가 이제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이러면 아기가 생기고 그러면 이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뭔가 저런 기능들은 잘 안 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근데 뭐 그 사진 막 정리해주고 알아서 뭐 두플게 찾아서 이거 정리하고 싶냐라는 그런 기능은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쓰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카플레이로 넘어가기 전에 네, 카플레이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 지금 1분 미만 남았기 때문에 이거 40분 예전에 넉넉하게 줬을 때가 좋았는데 저희 잠깐 쉬는 시간 가지고 이제 카플레이, 애플 워치, 새로 나온 맥북 에어 M2 그리고 macOS, 아이패드 OS 정도가 남았는데 요거를 다음 2부 때 커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화장실 좀 갔다 오고 잠깐 쉬도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거랑 라이브 텍스트 이제 원래 한국어가 안 되나 봐요. 근데 저는 잘 네, 몰라가지고 한국말은 라이브 텍스트 이 거의 시기에 써본 적이 없긴 한데 지오 끊기고 있어요. 지금 괜찮나요? Are you back? Am I back? Okay, you're back now. Yeah. 저는 들려요. 인터넷 좀 불안정하다고 뜨긴 했는데 아무튼